네, 안녕하세요. 고승준입니다. 또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어느덧 개발자로서 실무를 1년 반 정도를 했는데 1년 반 정도를 개발자로서 살아보고 지금 시점에 생각하는 향후 커리어 방향성에 대한 생각들,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어엿한 2년차 개발자고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나면 금방 3년차 되겠죠. 3년차, 4년차 정말 시간이 빠르게 갈 것 같은데 저희 이 동기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뭐 했다고 이렇게 2년차가 됐고 일한 지가 벌써 1년 반이 됐고 이런지 모르겠다. 처음에 입사할 때는 언제 2년차 되고 3년차 되고 하냐 이랬는데 진짜 생각보다 빠르게 가더라고요,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내세울 것 하나 없이 경력만, 연차만 이렇게 쌓여 나가는 것에 대한 그런 걱정이 생겼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제가 왜 하게 됐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주변에 잘하는 개발자들이 너무 많은 게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변에 다 저보다 좀 못해요. 다 못하고 내가 우리 팀에서 제일 잘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으면은 그래 내가 이 정도 실력 되고 나 지금 상위 몇 %쯤 되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개발자 계속 해도 내가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운이 좋게도 운이 좋게도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거든요. 어쨌든 운이 좋게도 주변에 너무 잘하는 개발자들이 많아서 진짜 이렇게 막 벽을 느껴요. 그래서 와, 저 사람들은 진짜 참 잘한다. 내가 저 사람들보다 개발을 잘하게 될 수 있을까? 더 나은 개발자? 글쎄, 더 나은 개발자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내가 저 사람들보다 진짜 원하는 그런 프로덕트를 빨리 만들어내는 그런 개발자가 될 수 있을까?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물음표가 찍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회사만 해도 이런데 다른 회사들도 보고 하면은 나보다 잘하는 개발자들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제가 저희 회사를 천년만년 다닐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 개발자들은 커리어에 한 몇 번씩은 경험을 하듯이 이직을 하고 싶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시기가 다가왔을 때 내가 어느 면접을 보더라도 당당하게 저는 이런 강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신네들 팀에 도움이 될 거고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당장 이직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생각을 미리 주니어 때부터 해둬야 어떤 필요한 순간이 왔을 때 글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회사가 안 좋아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뭔가 새로운 도전을 원해서라든가 미리미리 해둘 걸이라는 그런 후회를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사실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어떤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다 보면은 그게 꼭 회사를 옮기지 않더라도 지금 있는 회사에서 더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쯤 드는 생각을 좀 정리를 하고 그 방향성으로 좀 나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요즘 세상에서 이 개발자가 적당히 잘하는 것만으로는 살아남기 힘들겠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겠지만 AI의 발달, 챗 GPT 이런 거 써보시면 여러분들 다 느끼겠죠. 코딩 같은 것들 되게 잘 해주고, 그리고 AI 어시스턴트나 제트브레인 툴에 있는 그런 것들 써보면은 정말 이제 프롬프트를 딱 쳐서 나 이런 테스트 코드 짜줘 이러면은 그냥 실시간으로 코드를 이렇게 생성을 해내잖아요. 그래서 IDE에 바로 이렇게 적용도 해주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적당한 전문성 가지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이미 어느 정도 됐고 그리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더더욱 내가 앞으로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했죠. 생각을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내가 가장 그럼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나열을 해보면 일단 당연히 개발자니까 기술에 대한 적당한 수준의 지식과 흥미, 이런 것들이 이제 저의 하나의 특징 혹은 장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작은 규모지만 사업을 좀 경험해 봤다라는 거, 그런 거죠. 추진력이 어느 정도 있다? 그리고 얕게나마 여러 가지 그런 영역들을 경험해 봤다. 예를 들면 디자인이랄지 아니면은 기획도, 어쨌든 제 프로덕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기획도 해봤고, 그리고 마케팅도 해보고 영상도 찍어보고 등등등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약간 이렇게 맛보기로 해봤다. 그리고 사람들이랑 좀 잘 지낸다? 이런 것도 저의 장점인 것 같아요. 회사 생활 해보니까 사람들이랑 잘 지내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의 하나의 장점일 수 있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뭐 적당히 있는 것 같다. 물론 기술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저희 팀에 있는 개발자분들 모시고 기술적인 그런 발표를 할 때 저도 부족함을 많이 느꼈지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는 게 꼭 어떤 기술적인 거를 뭐 잘 설명하는 거 이걸로 한정 지어지진 않잖아요.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좀 있는 것 같다. 보완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리고 제가 사업을 해봤다는 부분에서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지만 하고 싶은 게 좀 많아요. 아이디어도 생각이 나는 것들이 있고, 이런 것 좀 사이드 프로젝트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것들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저의 어떤 특징 내지는 장점을 고려를 해봤을 때 저는 진짜 그냥 개발 외길로만 막 들어가는, 막 무슨 글쎄요 슈퍼 개발자 누구 있을까요? 막 리눅스 토발즈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어떤 루트보다는 기술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어떤 기획자나 뭐 그걸 뭐라고 부르든 간에 프로젝트 매니저라고도 할 수도 있겠고, 프로젝트 뭐 오너 뭐 이런 표현도 있던데, 그런 쪽으로 가면 좋겠다. 뭐 테크 PM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앞으로 좀 나라는 캐릭터를, 고성준이라는 캐릭터를 키워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그러한 능력을 충분히 기르고 이후에는 글쎄요 제 삶에 너무 늦지 않은 어느 시점에 한 번은 또 창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좀 더 내가 준비된 상태로 나의 능력이 좀 더 있고 나의 어떤 네트워크가 좀 더 많이 형성이 되었을 때 좋은 시기를 만나서 창업을 하면은 좋겠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니까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잘 연결이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 개발자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이전에 창업을 경험해 본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제가 그런 경험들을 융합을 시켜서 테크 PM이나 이런 쪽으로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또 창업을 하는, 이런 그림으로 제가 앞으로 한 20년 뭐 이렇게 살아간다면 괜찮은 그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데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랑 부정적인 요인이 둘 다 있는 거죠.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하면은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거고, 부정적인 요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슈퍼 개발자는 될 수가 없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인 건데, 그래도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럴싸한 방향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큰 그림을 기반으로 움직이려고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저희 팀의 리더분이랑 같이 면담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런 생각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리더분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앞으로 제 커리어가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런 능력들을 키우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리더분께서 그 얘기를 되게 좀 경청을 해주시고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큰 그림은 이제 정리가 됐고, 어떻게 앞으로 좀 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은 쪼개봤습니다. 4가지 정도의 어떤 그 항목들로 나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괜찮은 개발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프로젝트 매니저 뭐 이런 게 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기술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는 올라와야 되겠죠. 당연히 지금은 너무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제가 충분히 내가 개발자로서 뭐 1인분 이상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변 동료들 누구한테 물어봐도 제가 고성준 괜찮은 개발자지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준이 되고, 그리고 뭐 시간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혼자서 충분한 양의 트래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상태가 돼야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프로젝트를 뭐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갑시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좀 더 현실적인 그런 시간 산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리더로서의 역할, 뭐 누군가가 이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내가 조언을 해줄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괜찮은 개발자가 되는 게 먼저다. 그리고 또 마침 이제 제가 팀이 바뀌게 됐어요. 팀이 바뀌게 되면서 기존에 하던 것보다 조금은 대중적인 그런 기술들을 접하게 됐거든요. 기존에는 이제 C++로 웹서버 만들고 러스트로 테스트 코드 짜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었는데 이제는 뭐 자바, 코틀린, 그리고 스프링 프레임워크, 카프카라든지 뭐 몽고DB, 뭐 MySQL 이런 것들을 이제 접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에 어떤 우열이라는 게 있을 수는 없다고 보는데, 다들 좋은 언어니까 다들 좋은 기술이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지금 이제 새롭게 접하게 된 게 좀 더 뭐랄까, 특히나 한국으로 보면은 대중적인 건 사실이죠. 그래서 대중적인 그런 기술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 그런 기술들에 대한 이해를 좀 늘린다면은 앞으로 제가 그리고 있는 그런 큰 그림에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여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일단 열심히 해나가고, 당연히 실무도 열심히 해나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 협업이라고 하는 게 결국 프로젝트 매니저나 이런 게 되려고 하면은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잘 이끌어내는가. 그래서 약간 덥네요. 창문 좀 열고. 여튼 그래서 뭐 얘기하고 있었지? 협업을 잘 이끌어내는 거. 뭐 제가 이제 처음 저희 회사에 들어오고 나서 협업을 할 때 막 지라나 이런 툴들을 이용해 가지고 스프린트 뭐 관리하고 무슨 막 스토리를 만들고 막 태스크를 만들고 막 이런 것들 하는데, 그게 사실은 이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었거든요. 이걸 왜 하는 거고, 이거를 하면 도대체 뭐 기획자나 어쨌든 그 프로젝트 리더 입장에서 뭐가 좋은 건지 이런 게 잘 와닿지 않고 그냥 하라는 대로만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잘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잘 쓰면은 뭐가 좋은지, 그리고 뭐 쓰는 방법도 사실은 다양하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두면 제가 나중에 그런 프로젝트를 매니징하게 되는 입장이 되었을 때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그걸 관심을 가지면 어쨌든 팀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의를 진행하는 것에서도 조금 더 그 회의에 어떤 안건이 준비되면 내 할 말만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회의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어떨 때 좀 회의가 잘 진행이 되고 어떨 때 좀 잘 진행이 더딘지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제가 스스로를 약간 서브 기획자로서 좀 생각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서브 기획자라고 표현을 한 거는 어떤 의미냐면, 기획자분들이 뭐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기획안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아직까지는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이런 게 필요하겠군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드는 거에 사실은 급급했거든요. 근데 조금 더 내가 기획안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리고 약간은 기획자의 관점에서 이거를 보려고도 노력을 해보고, 그러니까 뭐 기획자분들이 기획안을 주셨다 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래 기획자분들이 정말 열심히 고민해서 이걸 나한테 넘겨주셨으니까 난 이거 만드는 것만 진짜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혹시나 이분들이 좀 놓친 게 있었을까, 내지는 이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요거에 담긴 어떤 기획적인 의도는 무엇일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뭐 필요하다면은 또 적극적으로 의견도 한번 개진해보고,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 모든 것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많은 IT 업계 분들이 그러시지만은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하나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사실은 살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하는 데만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그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뭔가 개발자로서도 그렇고 뭔가 협업 툴을 쓰는 뭐 그런 방법론이랄지, 회의를 하는 그런 방법이랄지 이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기획을 바라보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실무에서도 하려고 노력하지만 조금 더 자유도가 있는 그런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본다면은 제가 원하는 그 방향성대로 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연습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글쎄요, 한 앞으로 3개월 내에 앞으로 3개월 내에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할 테니까, 그때 나오면 한번 써봐 주시고 피드백도 주고 하면은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거는 아직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나오면 그래도 꽤나 대중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서비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너무 크게 기대는 마시고요. 그냥 되게 간단한 거 하나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개발자로서 1년 6개월을 살아보고 생각해본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명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이뤄낼 것이고 어떤 것들은 또 못할 수도 있고 하겠죠. 그리고 뭐 세부 계획이 바뀔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것과 다른, 뭐 약간은 다른, 혹은 뭐 크게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런 방향을 결국에 간다고 할지라도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한 번씩 생각을 정리하고 방향성을 정리하고 나 앞으로 이 방향으로 한번 나아가 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멘탈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어떤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오늘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한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저기를 갈 거야 라고 정해놓고 가는 게,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틀어지더라도 거길 바라보고 가는 순간만큼 훨씬 더 멘탈적으로 이렇게 건강한 상태일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지금 저는 제가 정한 방향성이 마음에 드는 게, 그냥 개발자인 고성주는 사실 대체가 쌉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보다 잘하는 개발자분들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계획대로 제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는 훨씬 더 대체하기 어려운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냥 개발자가 별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개발자도 진짜 잘하고 전문성 있고 이러면은 정말 대체하기 어려운 인력이 되겠죠.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에 적합한 사람인 것 같냐라고 생각해보면, 난 그것보다는 뭔가 좀 더 이렇게 사람들이랑 이렇게 부대끼고, 그리고 뭔가를 좀 이렇게 매니징하고 이런 거에 조금 더 강점 있는 사람인 것 같다? 내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인 거죠. 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얘기를 이렇게 주저리 해봤는데, 얘기를 해놓고 보니까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나는 슈퍼 개발자가 돼야지, 나 리눅스 토발즈, 제2의 리눅스 토발즈가 돼야지,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은 뭐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개발이고 뭐고 그냥 다 때려치고 나는 뭐 몰라 다른 업계로 갈란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런저런 뭐 고민이나 뭐 생각이나 이런 걸 갖고 계신 게 있다면은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보고 느끼고, 뭐 운이 좋다면 그 와중에 또 영감을 주는 어떤 댓글을 만나서 내 방향성에도 좀 적용을 해보고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여튼 그래서 같이 생각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쓸데없는 저의 개인적인 그런 성장기를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 찍고 나서 드디어 구독자 2,000명을 돌파를 했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구독하신 분들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만족하실 만한 뭔가 영상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